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FOMC 금리 동결 결정, 시장은 환호입니다. 단순하죠? 자, 역시 젠슨왕도 뭐 어제 제가 약발이 안 먹힌다고 했는데 어떤 기자님이 그 정말로 약발이 안 먹힌 어쩌고 썼더니 댓글에 뭐 이게 촌스럽게 약발이 안 먹힌다는 단어를 기사에서 쓰냐 뭐 이러던데, 어쨌든 간에 젠슨왕이 그 얘기를 했는데 전혀 뭐 기대감이 너무 높아서 그런지 아니면은 이제 그 너무 적응이 돼서 그런지 처음에는 막 뭐 천문학자, 옛날에 뭐 여성으로서 어떤 군인으로 굉장히 업적을 남기신 분, 뭐 이런 역사학자, 이런 이름을 따니까 되게 재미도 있고 이름도 멋있잖아요. 쿨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뭐 열광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면역이 되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테슬라는 이제 앨런 머스크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딱 봐도 그 테슬라를 굳이 거기서 살 이유는 없었죠. 갑자기 트럼프가 테슬라를 산다고 한 건 누가 봐도 어린아이가 보더라도 저거 딱 앨런 머스크 조금 기 세워주려고 사는 거잖아요. 지금 운전도 안 하시는 분이 테슬라를 사서 뭐 하겠어요, 지금. 운전대 논 지 오래되셨어요, 트럼프는. 그런데도 샀다는 거는 일부러 보여주기식이죠. 기가 죽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랑 엔비디아로 대변되는 서학개미분들이 많이 갖고 계신 그 종목들이 너무나 흔들리다 보니까 뭔가 기댈 때를 찾았는데, 앨런 머스크 기를 살려준다고 테슬라를 샀습니다만 테슬라 주가는 더 하락했고, 그리고 지금 젠슨왕이 나와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만 엔비디아 주가는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결국 살린 건 누구였죠? 파월의 한마디였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결국 우리가 대통령이 두 가지 대통령이 있다고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앨런 머스크, 아무리 젠슨왕이 날고긴다 하더라도 뭐 제2의 대통령이라는 칭호는 못 받고 있잖아요. 물론 앨런 머스크가 제2의 뭐 상황이니 뭐 이런 얘기는 약간 비아냥되는 투로 나오는 것이고, 제2의 대통령이라는 얘기가 붙은 사람은 제롬 파월밖에 없죠. 뭐 트럼프가 시기를 하는지 질투를 하는지 계속 찌르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저렇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주식에 관심 없는 사람도 자꾸 언론을 통해서 파월 이름은 다 익히 알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역시 영향력 보여줬죠. 결국에 기자회견에서 나온 한마디가 장 마감 때까지 상승세를 이끈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저기에서 무슨 삐끗하는 한마디 했으면 바로 주저앉았을 거예요. 장 초반에 벌어놨던 거 바로 주저앉았겠죠. 뭐 그러면 그건 그 나름대로 또 파월의 영향력이었겠죠. 파월이 그런 부정적인 매파적인 발언을 했었으면 바로 시장이 꼬꾸라지면서 파월의 영향력이 역시 대단하네, 이랬을 겁니다. 근데 어제는 어쨌든 약간 비두기적인 발언을 하면서 결국에 젠슨왕도 앨런 머스크도 일으키지 못한 증시를 일으켰습니다. 자, 이사회 7인의 이사회죠. 마치 뭐 굉장히 그 어떤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하죠. 7인의 이사회라는 그 존재가 이 FRS, 이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이 연방제도 이사회, 이의 핵심, 이 시스템의 구성 요소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 부의장이 있는데 의장과 부의장이 있었고, 이분이죠. 마이클 바 이 금융감독 부의장. 부의장이 두 개인데 금융감독을 담당하는 부의장에서 여기에 떼어졌죠. 근데 제가 연준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거는 업데이트를 정말 안 하더라고요.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그런지. 뭐 어제 라이브라던가 이런 거 뭐 자료는 계속 올리는데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게 업데이트가 밑에 이 날짜가 나오거든요. 막 2022년도에 이후에 건드리지 않고 이런 게 많아요. 이런 뭐 연준을 알리는 인포메이션 그 섹터 같은 경우에 정말 손을 안 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보험원이 이걸 이어받은 거죠. 사실상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 사진 자리를 바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굳이 사진을, 물론 7인의 이사이기 때문에 7명이 공평한 어떤 권한이 있는 뭐 굉장히 무슨 약간 헌법재판소 같기도 하잖아요. 이런 느낌적으로. 그런데 굳이 그러면은 만약에 그 공평함을 하려고 했으면 파월을 굳이 앞에 안 놓고 여기다 놨어도 됐잖아요. 근데 왜 파월하고 부의장을 1, 2번에 놨을까요? 7인의 이사회 중에서도 이게 당연히 지위가 높기 때문이죠. 뭐 딱히 뭐 지위가 평가적으로 되진 않지만, 그러면 당연히 이제 지금 금융감독 부의장을 새로 맡은 보우먼 이사가 이 마이클 바 제치고 실질적으로는 3인자예요. 이렇게 되면 3인자기 때문에 일로 와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마이클 바 부의장은 금융감독 부의장 전 부의장이죠. 트럼프 행정부에서 자기는 맡으면 안 될 것 같다고 자기가 스스로 자진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7인의 이사에서는 빠지지 않죠. 지금 보우먼 이사도 처음에 들어올 때 여기 원래 자리에 있던 7인의 이사회 중에 한 명의 남은 임기를 3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재임명이 돼서 14년짜리를 지금 맡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마이클 바는 아직 많이 남았어요. 이사의 임기가. 금융감독 부의장으로서의 직책만 날려먹은 거죠. 그 날리고 보험원 이사가 옮겨받은 것이고 요렇게 지금 7명이 구성되어 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원 이사가 이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공식 홈페이지에다가 성명을 냈습니다. 저를 감독부위원장으로 지명해 주신 트럼프 대통령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저에게 주신 지속적인 믿음과 자신감에 감사드립니다. 확인되면 혁신을 장려하는 투명하고 맞춤형 은행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감독과 규제에 대한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은행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은행과 은행 규제기관 이사의 멤버로서 실무 경험을 활용하여 앞으로 과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저는 다른 기관의 동료들과 이사의 동료들과 협력하여 모든 미국인의 성장하는 미국 경제와 번영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바로 FOMC 있기 전에 인사가 딱 이루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매파인데 왜 임명했나? 어제 얘기했죠. 금리에서는 금리 인상 인하 이 결정하는 데서는 매파인데 금융감독 부의장이라는 이 직책은 금융기관을 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감독을 하는 위치인데 금융감독 규제에 있어서만큼은 비둘기파기 때문에 임명을 한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트럼프의 하나의 장치였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뭐 찬성이냐 반대냐 나왔을 때 어제 만장일치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만장일치라는 거는 금리 인상, 금리 동결, 금리 인하에 대한 만장일치냐 뭐 아니요 반대냐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어제 반대표가 나왔어요. 근데 반대표라고 표현 안 하는 것은 왜 표현 안 하냐면은 금리에 대해서 만장일치인 거죠. 근데 양적 완화냐 양적 긴축이냐 거기에서 반대를 한 사람이 있어요. 어제.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매파도 예를 들어 어제 보호만이 반대를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감독적인 측면 이런 무슨 뭐 양적 완화 이런 쪽에서 오히려 이 보험원 이사는 양적 긴축이 아니라 양적 완화를 택하는 이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감독 부의장에 앉힌 거예요. 트럼프가 맨날 얘기한 대로 왜 금리 인하 안 해? 나 볼 때 내 임기 때 금리 인하 척척척 해가지고 주가 급등해갖고 국민들이 더 열광적으로 지지하게 해줘. 맨날 이렇게 위에 친 사람이 보험원 이사가 공화당에서 임명한 인사라고 하더라도 매판 거 뻔히 아는데 FOMC 앞두고 저번처럼 작년에 또 그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20년 만에 혼자 반대표를 던졌는데 다 금리 인하 외치는데 혼자 금리 동결 외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공화당이 임명했다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냥 내버려뒀다가 혹시 또 반대표를 던져가지고 내 의견에 반대할지도 모르는 확률이 있는데 굳이 금융감독 부의장이 임명을 했을까요? 바보가 아닌데 트럼프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그쪽을 보고 임명한 거예요. 금융감독 측면에서는 비둘기파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너 활약을 해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2025년 위원회 위원이죠.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11, 10이죠. 12개의 투표권이 있습니다. 12명만. 7명 이사회 아까 나왔죠. 거기에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1명 포함해서 8에다가 나머지 연방준비은행에서 4명이 들어와서 합쳐서 12명의 투표권이 있습니다. 물론 점도표라든가 의견에는 19명이 다 들어가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일단 따져볼까요? 파월 의장은 중립입니다. 뭐 의장이 사실 어떻게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안 되니까. 중립. 윌리엄스 부의장 중립이고요. 마이클 바, 이제 그냥 이사회 임원이죠. 중립입니다. 보우먼은 매파예요. 확실히 매파고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 중립, 리사 쿡 비둘기파입니다. 그리고 이 시카고 굴스비, 이 리사 쿡하고 굴스비 이 두 명이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제퍼슨 이사회 임원이 중립, 그리고 쿠글러 이사회 임원 중립. 그다음에 여기에 매파 2개가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랑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 둘 다 매파예요. 매파. 그다음에 윌러 이사회 이 임원이 비둘기파입니다. 그래서 지금 따져보면은 비등비등한 상황이거든요. 매파가 3명 있고요. 비둘기파가 3명 있어요. 나머지가 중립입니다. 지금 우연찮게도 굉장히 균형 있게 잡혀 있거든요. 그동안 한 발언들을 토대로 해당 사이트에서 분류한 대로예요. 지금 완전히 균형점이에요. 비둘기 3, 매 3에 나머지 다 중립입니다. 자, 이 그동안의 발언으로 따진 성향으로만 봐서는
어제 금리 동결이 나온 게 완전히 되게 당연한 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요 매파나 비둘기파의 성향이 나타나는 건 어디예요? 금리 동결이라는 저기에서는 안 나타나죠. 결과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제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 이렇게 나와버렸으니까 그럼 그냥 비둘기 매파 3대 3의 중립 나머지니까 그 균형점대로 나왔나 보다 하는데 그래도 자기의 매파적인 성향이나 비둘기파적 성향을 드러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369, 12에만 나오는 점도표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점도표의 이동에 19명이 물론 익명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중에서 누가 했는지는 몰라요. 매파가 그대로 매파적인 얘기를 했는지 비둘기파가 그대로 비둘기파 얘기를 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익명으로 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뭔가 변동이 369, 10이라고 했으니까 작년 12월 달에 마지막 점도표가 나왔고 이번에 3개월 만에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서 뭔가 점도표에 변동이 있었으면은 이 중에 누군가가 자기의 매파적인 성향을 나타냈던가 아니면 반란표를 냈던가 그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대체 회원은 이렇게 마치 후보 같은 거예요. 5명이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뭐 똑같죠? 축구 선수처럼 부상을 당하거나 이러면 여기서 투입되는 거예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이브가 지금 진행이 되고 바로 거기서 연준 홈페이지에서 2시 30분 PM에 올려놨죠. 자, 그리고 뒤에 있죠. 이제 이 FR 이사회 가버먼트의 국기입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PC 인플레이션에 대한 거,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요 파월이 띄워놓고 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예쁜 색깔로. 뒤로 가볼게요. 어차피 뒤에 나오기 때문에 파월이 이걸 보고 얘기했다는 거. 점도표도 보고 자기가 얘기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실제 연준 홈페이지에 자료는 이렇게 나와요. 아까는 파월이 기자회견 할 때 예쁘게 잘 보이게 하려고 이제 바탕색을 저렇게 예쁘게 했는데 연준 홈페이지는 항상 이런 색으로 이 첨부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전망 요약과 점도표. 자, 요게 369, 12에만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연준이 1년에 8번 회의를 하는데 물론 그 코로나 같은 위기라든가 서브프라임이 터져버리면은 회의를 더 자주 하겠죠. 12번도 할 수 있어요. 매달에 한 번씩. 그런데 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8번을 하는데 그 8번 중에서 딱 4번만, 4번만, 그쵸? 1, 2, 3, 4분기 4번만 요 경제전망 요약과 이 369, 12로 해가지고 점도표 요 2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8번 회의가 다 중요하겠지만 당연히 369, 12는 더욱더 중요하다. 그 위원들의 경제전망 요약과 요 상황을 볼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경제전망 요약 대충 보면은 뭐 지금 GDP 성장률 전망치는 1.7%로 종전 대비 0.4% 하향됐습니다. 여기 이제 2025, 2026, 2027하고 그 장기적인 거 이렇게 4개가 나와요. 올해를 포함해서 3년치랑 장기적인 전망 이렇게 4개를 쫙쫙쫙쫙 해놓습니다. 그런데 그 4개를 해놓은 게 연준 홈페이지에 있는 그 3개의 차트랑 똑같이 일치하죠. 근데 여기는 왜 4개냐면 코어까지 포함한 거예요. 개인 소비 지출에 코어 개인 소비 지출을 하나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 홈페이지에 있는 3개의 차트랑 이거랑 결국 경제전망 요약에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보는 게 딱 3가지예요. 자, GDP, 그다음에 실업률, 그다음에 물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업률 전망치는 4.4%로 0.1% 상향됐고요. 그리고 지금 이 GDP 성장률은 0.4% 하향됐다. 이런 거 알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헤드라인 PCE 같은 경우는 2.7%로 0.2% 상향. 그리고 근원 전망치는 2.8%로 0.3% 상향됐습니다. 자, 뭐 요거는 그냥 보면 되고 중요한 건 이거죠. 자, 뒤로 넘어갈게요. 자, 요것도 뒤로 요거 볼게요. 요거만 보면 됩니다. 자, 아까 전에 저 점도표가 나왔는데 여기 이제 변화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걸 보면 되죠. 작년 12월 달의 점도표랑 이번 3월 달에 나온 점도표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여기서 우리가 성향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은 됐는데 뭐가 달라졌냐면 여기가 달라졌어요. 자, 여기 윗부분에 여기 5개가 있었잖아요. 여기 점이 8개가 됐죠. 여기 밑에 숫자로 하면은 이 밑에 숫자로 세면은 요거 붙어서 안 세지잖아요. 15개 이거. 밑에가 15개고 이번에 11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래로 갈수록 금리가 내려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매파인지 비둘기파인지 아까 분류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누가 무슨 의견을 내는지 익명이라 모르지만 분명한 거는 이 밑에 금리 인하를 외치는 사람이 15명이 있었는데 11명으로 줄은 거예요. 4명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매파적인 의견을 누군가 4명이 더 갔다는 거죠, 지금. 4명이 이 밑에 있던 4명이 이 위로 가버렸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는데 매파적인 성향이 지금 강해졌다는 게 점도표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지금 저게 중요한 거죠, 결국에는.
저게 중요한 겁니다. 매파적인 상황이 강해진 게 누군지 모르지만 점도표가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물론 금리 인하 의견이 이번 연도에 2번 하는 거는 맞아 나왔는데 금리 인하의 폭이 적을 수 있거나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음을 점도표 밑에 있는 사람이 15명에서 11명으로 줄는 거. 여기서 지금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의 한 줄 매도평입니다. 점도표에서 매파적인 성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경제는 강하고 지금 굉장히 신중하게 행동하지만 뭐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이클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역시 파월 의장의 이름값을 했습니다. 오늘의 한 줄 매도평입니다. 비둘기 울음소리에 매가 발톱을 감추다.